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먼지를 비추던 그날 아침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려고 찬장 문을 열었는데 그만 낡은 유리컵 하나가 와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나 싶을 정도로 고요한 아침이었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왜 이 컵을 쓰지도 않으면서 20년째 찬장 깊숙이 모셔두고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올해 71예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어요. 홀로 남은 이 40평 아파트에서 저는 마치 박물관 관리인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물건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요. 그날 그 깨진 유리컵이 제게 속삭였어요. 이제 놓아줘도 괜찮아. 제가 22살에 시집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요. 손에 쥔 게 정말 없었어요. 보따리 하나에 옷 몇 벌이 전부였죠. 신랑은 시골 버스 운전기사였고 저는 동네 미신 공장에서 바느질 일을 했어요. 월세방 부엌에 놓인 알루미늄 밥솥 하나, 된장찌개 끓이는 냄비 하나, 여름에는 금방 쉬어버리는 나무 도마. 그게 전부였는데도 그때가 왜 그렇게 행복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물건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낳고 베네저고리 받고 100일 때 돌반지 사주고 2살배기 아들 옷 너무 예뻐서 또 사주고 딸내미 태어나니까 인형이며 소꿉놀이 세트며 또 늘어나고요. 이거 비싸게 샀는데 버리기 아깝지. 언젠가 또 쓸 날이 있을 거야. 애들 크면 손주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말들이 주문처럼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옷장마다 20년 전 옷들이 빼곡하고 찬장에는 결혼식 피로연 때 받은 식기 세트가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쌓여 있더라고요. 가장 웃긴 건요. 설탕 봉지까지 모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받은 하얀 설탕 봉지를, 빨간색 설탕 봉지를 저도 모르게 서랍 한쪽에 고이 모아뒀더군요. 그걸 언제 쓰겠다고 말이에요. 작년 추석 때였어요. 딸아이가 남편이랑 손주 둘 데리고 오더니 창고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거기엔 아이들 어릴 적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쓰던 책가방, 상장들, 남편 골프채, 고장난 선풍기까지 세월의 지층처럼 쌓여 있었죠. 딸아이가 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거 다 어떻게 치워요? 나중에 우리가. 엄마 혹시 계실 때 조금씩이라도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말이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어요. 나중에 우리가라는 말 속에는 제가 없는 미래가 담겨 있었거든요. 딸아이는 아기 없이 한 말이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니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와서 이 집을 정리할 거예요. 엄마 유품 정리하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 그릇들 어떻게 가져갈 데도 없는데 엄마는 왜 이런 걸 다 모아뒀대 하면서 짜증낼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부엌으로 나와서 보리차 한 잔 따라 마시면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한테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남기고 싶지 않다. 내가 정리하자. 지금 내 손으로.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5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어디서부터 비워야 한단 말인가요? 그래서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부엌 찬장이요. 첫 번째 칸을 열었어요.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뚜껑도 없이 뒤엉켜 있더군요. 김치통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국그릇은 가장자리가 다 이가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쌓아만 뒀던 거죠.
손에 국그릇을 하나 들었어요. 이가 나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니 까칠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왜 멀쩡한 그릇은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이렇게 이가 나간 그릇으로 밥을 먹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린 손님이 오면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잖아요. 그런데 왜 나 자신한테는 제일 낡은 걸 쓰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귀한 손님이 아닌가요? 그날 이가 나간 그릇들을 싹 다 버렸어요. 쓰레기 봉투에 넣으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우리 가족 배불리 먹었어. 이제 편히 쉬어. 신기한 건요.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좀 가시더라고요. 물건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고마움을 전하니 떠나보내는 게 한결 수월해졌어요. 찬장 정리를 마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다음은 안방 옷장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좀팽이 냄새가 확 풍겨나왔어요. 햇빛 못 본 오래된 옷감 냄새요. 옷걸이마다 빼곡하게 걸린 옷들. 그런데 정작 제가 입는 옷은 몇 벌 안 돼요. 늘 입는 체크무늬 블라우스, 검정 바지, 가디건 두어 벌. 그게 전부예요. 제일 안쪽에서 남색 코트 한 벌을 꺼냈어요. 남편이 결혼 10주년 때 사준 코트였어요. 당시엔 비싸서 아껴 입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30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코트 안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좀팽이 냄새만 날 줄 알았는데 희미하게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담배 연기와 땀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향기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 코트를 붙들고 있는다고 남편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옷장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마음이 약해져서 핸드폰을 꺼내 코트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클로즈업으로도 찍고 전체적으로도 찍고요. 사진을 보면 기억할 수 있으니까 실물은 이제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사준 코트 참 좋았어. 그동안 나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웠어. 중고 기부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 물건이었어요.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일기장, 딸아이가 그린 엄마 얼굴 그림, 운동회 때 받은 금메달. 손주들한테 물려주려고 모아뒀었는데 어느 날 손녀딸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그냥 핸드폰만 만지더라고요. 할머니 시절 이야기는 재미없나 봐요. 요즘 애들은 유튜브가 더 재밌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추억은 내 거예요. 손주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들 일기장은 펼쳐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어요. 아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오늘 엄마가 김밥을 싸주셨다. 맛있었다. 이런 문장들을요. 사진으로 찍어 놓으니까 언제든 볼 수 있더라고요. 딸아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스캔앱으로 쭉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이제 굳이 먼지 쌓인 종이를 서랍에 모셔둘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옷장 절반이 텅 비고 찬장에는 정말 쓰는 것들만 남았어요. 창고 문을 열어도 이제 더 이상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이 훨씬 밝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전구를 바꾼 것도 아닌데 빛이 물건에 가로막히지 않고 쭉쭉 들어오니까 온 집안이 환해진 것 같더라고요. 청소도 훨씬 쉬워졌어요. 이것저것 옮기고 치우고 할 것 없이 쓱쓱 닦으면 끝이니까요. 허리 아픈 것도 덜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전에는 집에 있으면 자꾸 과거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랬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물건들을 비우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지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친구한테 전화나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은 빈 옷장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새 옷 한 벌 사도 되지 않을까? 물건을 비우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비워지더군요. 신우이가 결혼식 때 저한테 했던 말, 아직도 생각하면 속상했거든요. 올케가 좀 더 뚝 부러지면 좋겠다고 했었어요. 그 말이 30년이 지나도록 가슴에 걸려 있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년 전 말을 왜 나는 아직도 붙들고 있지? 이가 나간 그릇을 버렸던 것처럼 이 상처받은 기억도 버리기로 했어요. 신우이도 나름대로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겠죠. 게다가 지금은 신우이도 칠순이 넘어 우리랑 똑같이 늙어버렸는데 과거의 말에 묶여 있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들한테 섭섭했던 것도 놓아줬어요. 명절 때 머리 잠깐 비치고 가는 게 서운했는데 생각해보니 아들도 직장 생활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요. 제 기대를 아들한테 짐으로 얹어놓지 말아야겠다 싶었어요. 하나씩 마음을 비우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랄까요? 요즘 저는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내 남은 인생에 필요한 걸까? 백화점에서 예쁜 식기 세트를 봤어요. 할인한다고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에 같았으면 할인하니까 사야지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나 혼자 밥 먹는데 이렇게 많은 접시가 필요할까? 설거지만 힘들지 않을까? 결국 안 샀어요. 대신 동네 카페에서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을 샀죠.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을 사기로 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그 케이크를 작은 접시에 담아 먹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접시를 새로 열게 사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달콤한 케이크를 음미하는 게 훨씬 값진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순간이구나. 지난주에 딸아이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거실이 훨씬 넓어 보인다고 전에는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딸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갔죠. 옷장 문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옷이 듬성듬성 걸려 있고 반은 텅 비어 있는 옷장을요. 엄마가 요즘 정리를 좀 하고 있어. 너희들 나중에 힘들까봐. 딸아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그대로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 괜찮다고 그 말 덕분에 엄마가 정신 차렸다고 토닥여줬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정리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인데. 이렇게 대답했죠. 처음엔 힘들었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니더라. 엄마 머릿속에, 가슴 속에 있는 거야. 물건을 버린다고 기억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니.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 나무들이 보이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여요. 전에는 집 앞물건들 신경 쓰느라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마트 가는 대신 동네를 산책해요. 다리 운동도 하고 햇빛도 쬐고요. 주말이면 복지관서에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집에 짐이 많을 땐 나가기가 귀찮았거든요. 청소할 게 너무 많아서요. 가장 큰 변화는 잠이에요. 전에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느라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가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어요. 마음이 가벼우니까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평생 모은 걸 버리라니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꺼번에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서랍 하나, 아니, 서랍의 반만이라도 좋아요. 잉크 안 나오는 볼펜 하나, 유통기한 지난 약봉투 하나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뭔가가 채워질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꿈이, 편안한 마음이, 가벼운 발걸음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거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고마움과 함께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진짜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 살림살이는 이제 많이 비었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더 꽉 차 있어요. 물건 대신 햇살이, 추억 대신 현재가, 집착 대신 평온함이 채워졌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이렇게 가벼우면 좋겠어요. 새처럼 헐헐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 가볍게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가벼운 하루 보내세요.